약수령 논술고사 전문인 로고스 멘토학원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고 있는 것이요, 저희 로고스 멘토학원의 네이버 블로그 맨 앞에 있는 스킨입니다. 밑에 공지사항도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올린 글들이 이렇게 쭉 목록이 있는데요. 조금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학년도, 2023학년도 논술고사 전체 인원을 비교한 것, 그리고 이제 올해 2023학년도 약수령 논술고사를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이걸 소개한 글입니다. 밑에 방금 얘기한 것 같은 제목이 있고요. 아래쪽에 내려가다 보면 썸네일이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2022-2023 논술고사를 실시하는 대학의 전체를 정리했고, 올해 약수령 논술고사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텍스트 내용 잠깐 보면요, 논술고사 모집 인원이 최근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대학별 고사를 축소하도록 대입 간소화 정책의 일환으로 이렇게 축소하도록 한 데 따른 결과죠. 최근에 지속적으로 논술고사 모집 인원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한때 중앙대, 성균관대 이런 대학들 1000명 이상 훌쩍 넘는 대학들도 이제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모집하는 대학이 없죠. 대학별 논술 전형의 모집 인원이 줄어들었을 뿐이지 대학 자체 수는 그렇게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2022학년도 작년이었죠. 39개 대학이 논술고사를 실시했습니다. 근데 올해 가을 이후에 논술고사 보는 대학들, 서경대, 홍익대, 세종 캠퍼스 2개 대학이 추가되어 가지고 올해는 이제 41개 대학이 됐는데요. 이렇게 많으냐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이 39개, 41개 대학은요, 본 캠퍼스와 분 캠퍼스, 본캠, 분캠을 전부 다 개별 대학 수로 다 헤아린 겁니다. 예를 들면 중앙대학교 서울 캠퍼스, 안성 캠퍼스 2개 대학이 되는 거죠. 이렇게 헤아리면은 전부 이제 41개 대학이 되는 겁니다. 약수령 논술고사 대학 수가 이제 늘어나면서 모집 인원이 증가된 건데, 그 인원을 한번 밑에서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눈에 보도록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2022-2023학년도 논술고사 대학의 모집 인원 현황을 본다면, 가나다 순으로 해서 맨 왼쪽에는 대학 이름이 있습니다. 논술 비중, 내신 비중, 퍼센테이지가 이제 여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2023 모집 인원과 2022 모집 인원이 인문계, 자연계, 그리고 각각을 합친 것들이 있는데요. 여기 빨강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요 칸들은 약수령 논술고사를 보는 대학들을 따로 표시한 겁니다. 어쨌든 인문계열 증감한 인원, 자연계열 증감한 인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몇 명씩 마이너스가 됐고 플러스가 됐다는 게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맨 오른쪽 라인에는 수능 최저가 있고 없고가 쭉 나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가나다 순으로 가천대부터 쭉 시작해서 맨 마지막에 홍익대 세종 캠퍼스까지 내려가게 되면요, 전체적으로 인문계열은 마이너스 65, 자연계열은 플러스 125, 이렇게 해서 60명이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큰 폭의 변화는 없었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전체적인 논술 인원은 60명밖에 증가하지 않았지만 빨강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약수령 논술고사를 보는 인원은 411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즉 작년엔 2143명이었는데 올해 2554명으로 증가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이유는요, 작년에 약수령 논술을 안 하던 홍대 세종 캠퍼스가 이제 올해 실시를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서경대학교 같은 경우가 이제 작년에 없었는데 들어왔다는 점, 그리고 수원대 같은 경우는 한 48명 정도가 증가했다는 점, 그리고 한국산업기술대 같은 경우도 35명 정도가 증가했다는 점, 이런 영향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약수령 논술고사 보는 대학이 한 5개 정도 대학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올해는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대학들이 7개 대학 정도가 된다는 점, 이걸 보면서 조금 의아한 것이 뭐냐면, 한국 외대 글로벌 캠퍼스의 경우는 전체 모집 인원에 빨간색 표시가 되어 있지 않고 자연계열만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한국외국어대 서울 캠퍼스, 글로벌 캠퍼스, 인문계열은 전부 기존 논술고사를 봅니다. 인문 논술이죠. 그런데 글로벌 캠퍼스 자연계에만 이 약수령 논술, 쉬운 논술로 해가지고 수학원 수학2에서만 출제하는 이런 약수령 논술로 62명을 모집하기 때문에 이것을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위에 있는 표에 대한 설명이 쭉 밑에 이렇게 쭉 있고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2023학년도에 약수령 논술고사 보는 대학이 늘어나고 모집 인원도 급증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현재 예비 고2가 되는 학생들이 시험 보는 2024학년도 이후 있죠. 이때는 더 늘어날 전망으로 보입니다. 밑에 설명이 있으니까 한번 좀 보겠습니다. 2023학년도에 대학이 늘어났고 그 모집 인원도 대폭 늘어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2024학년도 대학 시비를 치르게 되는 내년에는 가천대를 포함해 약수령 논술고사를 보는 대학들이 아마도 대학 수도 늘어나고 모집 인원도 늘어날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거죠.
이게 전부 뭐냐면요. 위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대학들이 전부 과거에 적성고사 보던 대학들입니다. 근데 2021학년도를 마지막으로 해서 적성고사를 보고 작년도 폐지가 됐죠. 그리고 나서 가천대를 필두로 해가지고 약수령 논술고사를 실시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가천대가 약수령 논술고사를 작년 연말에 실시할 때 상당히 큰 문제 없이 연착륙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때 적성고사를 실시했지만 일반 논술로 전향한 일부 여대들도 기존의 어려운 인문 논술 또는 자연계 수리 논술을 지향하고 약수령 논술로 돌리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가천대 영향이 컸을 것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 약수령 논술고사라는 게요, 사실은 고등학교 학생들 중간고사, 기말고사 서술형 문제 유형이에요. 단답형 한두 문장 정도의 단문형 서술. 뭐 이런 게 무슨 논술이냐라고 하면서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죠. 그런데 가천대가 모의 논술까지 보고 작년 11월 말에 실제 논술고사를 보는 과정 속에서 큰 문제 없이 연착륙을 한 겁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다른 대학들도 일부 동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거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추세가 이렇게 변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개별 학생들, 예비 수험생 개별 학생들 하나하나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잖아요. 그죠? 약수령 논술 대학이 증가하는 것과 관련해서 현 예비 고3을 비롯한 예비 수험생들은 어떤 대비를 해야 될 것이냐? 이 약수령 논술고사를 보는 대학들이 과거 적성고사 보던 대학이라는 점, 여기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일부 인서울대학하고 경기권 충청권의 주요 대학에 지원하거나 합격하기 힘들었던 내신 수능 3에서 7등급 정도 이제 중위권 수험생들이죠. 이런 학생들은 큰 희소식이 되는 겁니다. 내신 3등급 정도가 이 약수령 논술을 보나요? 라고 질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내신 3등급, 4등급 초반까지는요, 중위권 성적으로 괜찮은 성적이긴 해요. 근데 이 학생들은요, 약수령 논술고사 보는 대학이 간호학과, 경찰행정, 경영, 컴공,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화공생명공학과 뭐 이런 인기학과, 최고 인기학과를 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성적으로 이런 최고 인기학과는 학생부 교과, 내신 100%는 힘들고요. 불가능이죠. 학종으로도 사실상 지원하거나 합격하기는 버거운 성적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이 이런 최고 인기학과를 가려면 약수령 논술을 해라, 이런 얘기고, 내신 4등급 때 중반 이하로 내려가면 사실은 이제 뭐 비인기학과도 지원하기가 만만치가 않죠. 근데 약수령 논술고사는 내신의 영향력이 극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약수령 논술고사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성적을 받으면 이 내신이 약한 학생들 같은 경우 그 불이익을 쉽사리 극복하고 합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밑에서 크게 해놨습니다. 3에서 7등급 정도 내신 수능 모의를 보는 중위권 성적이라면 일찌감치 약수령 논술을 준비해서 수시 합격의 발판을 마련하자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죠. 예비 수험생들이 꼭 알아둬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예비 수험생 입장에서 겨울방학부터 뭔가 뚜렷한 준비를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고1, 2 때부터 비교과 대비를, 비교과 뭐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고3 된다고 해가지고 특별히 뭔가를 팍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약수령 논술고사는 고득점 합격을 하기 위해서 일찍 이른 시기에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이런 반문을 합니다. 약수령 논술에 전념하게 되면 내신과 수능은 어떻게 합니까?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거죠. 약수령 논술을 준비하면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수능에 EBS를 반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3학년 교과 담당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 중에 진도를 EBS 교재를 가지고 진도를 나갑니다. 그리고 여기 나온 것처럼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도 EBS를 가지고 출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EBS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중심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약수령 논술 대비를 하게 되면 3학년 1학기 내신과 수능까지도 함께 대비가 된다는 점이에요. 이거를 나중에 여름방학 이후에 넘어가서야 이제 알게 됩니다. 지금은 모르고 있다가. 그래서 시간이 부족한 수험생 입장에선 이렇게 약수령 논술 준비를 하는 것이 일석삼조가 되는 매우 효율적인 일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위 표의 빨간색 셀에 있는 이런 약수령 논술 대학 준비를 하려면 일찌감치 준비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쉽게 합격 확률을 높이는 지름길이고요. 왜냐하면 1, 2월에 등록하여 학원에 다녔던 학생들과 여름방학 이후에 온 학생들의 합격 그 데이터를 저희들이 보면요, 1, 2월에 왔던 학생들의 합격 그 확률이 80%가 넘습니다. 근데 여름방학 이후에는 그보다 훨씬 떨어져요. 그래서 합격 확률을 높이는 지름길이고 내신 수능까지 대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런 제가 영상의 내용을 이제 좀 보시고 뭔가 좀 관심이 있다라고 생각되시면 저희 로고스 멘토학원에서 진행하는 약수령 논술 설명회 한번 참석해 보세요. 그러면은 좋은 정보를 많이 알 수 있을 겁니다. 중위권 성적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애매모호하다고 하십니다. 상담 오셔가지고요. 이거 가지고 어디를 넣냐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미리 정보를 알면 가능성 있는 대학을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죠. 그런 데도 갈 수 있냐? 그런 대학도 갈 수 있냐?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블로그에 글에 공감하시는 분이라면은 좀 뭔가 약수령 논술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다란다면 정규반 수업을 수강을 해도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더 디테일한 내용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